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수원 KT. 수원 KT는 김선영의 속공 전개와 조엘 카골랑안의 드라이브인 돌파를 중심으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린다. 김선영은 빠른 퍼스트 스텝과 폭발적인 트랜지션 속도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며 경기의 리듬을 바꾸는 핵심 역할을 한다. 조엘 카굴랑아는 드라이브인 돌파 퍼포먼스가 날카롭고 상대 수비의 중심을 흔들며 박스 내부 공간을 공략한다. 특히 카굴랑안과 아이제아 힉스의 유기적인 스위칭 플레이가 인사이드와 외곽을 번갈아 위협하며 공격 전개에 다층적인 변화를 준다. 힉스는 피지컬을 바탕으로 스크린 이후 롤 타이밍이 정확하고 페인트존 안팎에서 존재감이 뚜렷하다. 김선영은 외곽에서의 시원시원한 3점포로 상대 수비를 벌려놓으며 팀 공격의 중심축으로 기능한다. 결국 다양한 득점 루트를 확보한 수원 KT는 상황에 따라 템포를 조절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흐름으로 경기를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고양선호. 고양선호는 이재도가 경기 조율을 담당하지만 볼 점유 비중이 높아 템포가 다소 느려지는 단점이 있다. 정희재는 외곽에서의 슛 감각은 뛰어나지만 수비 전환에서의 집중력 저하가 종종 발생한다. 제일린 존스는 인사이드에서의 파워풀한 피니시 능력을 보유했지만 페인트존 방어 가담이 부족해 세컨드 찬스 실점이 잦다. 또한 수비에서 스위치 대응이 늦어 상대의 퍼리미터 공격에 쉽게 공간을 내주는 경향이 있다. 결국 손호는 하프코트 수비 밸런스가 불안정하고 트랜지션 대응에서도 상대의 빠른 전환 공격에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세컨드 유닛의 화력 차이도 뚜렷해 후반 운영에서 밀릴 공산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득점 루트 다양성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수원 KT는 김선영의 빠른 볼 전개와 카골랑안의 돌파 능력, 그리고 힉스의 인사이드 연계가 완벽히 맞물리며 공격 밸런스를 유지할 것이다. 조엘 카골랑안과 아이제아 힉스의 유기적인 스위칭 플레이는 외곽과 페인트존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여기에 김선영의 시원시원한 3점포까지 더해지면 상대 수비는 공간 통제의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 반면 고양선호는 수비 로테이션이 불안정하고 후반 체력 저하 시 리바운드 대응이 약하다. 특히 상대 트랜지션 수비가 늦는다면 수원 KT는 속공 득점을 통해 경기의 리듬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다양한 전력 요소에서 수원 KT가 한 수 위의 경기 내용을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수원 KT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울산 모비스. 울산 모비스는 전통적으로 트랜지션 중심의 빠른 농구를 구사하지만 최근 파울 관리가 전혀 되지 않으면서 경기 운영이 무너지고 있다. 박무빈은 속공 전개 능력은 좋지만 수비 전환 시 파울 트러블에 자주 걸린다. 레이션 해먼즈는 하이포스트에서의 활동량은 많지만 수비 로테이션 타이밍이 느려 골 및 커버가 불안하다. 에릭 로메로는 골 밑에서 피지컬은 좋으나 리바운드 박스아웃 타이밍이 맞지 않아 세컨드 찬스를 쉽게 내준다. 결국 팀 전체가 페인트존에서 버티는 힘이 부족하고 공격 시에도 외곽 의존도가 높다.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에서는 팀 파울 누적으로 인해 승부처마다 흐름이 끊겼다. 그래서 후반부 집중력이 떨어지면 실점폭이 급격히 커지는 양상이 이어진다. 이런 불안정한 경기 운영은 인사이드 강팀을 상대로 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안양 정관장. 안양 정관장은 브라이스 워싱턴과 렌즈 아반도로 이어지는 투맨 게임의 완성도가 높다. 두 선수의 하이, 로우 연계는 정확하며 스크린 이후 롤 인 타이밍이 완벽하다. 김종규는 페인트존 중심축에서 포스트업을 통해 득점을 만들어내며 수비에서도 림 프로텍터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워싱턴은 외곽에서 드리블 핸드오프를 이용해 찬스를 열어주고 아반도는 탄력적인 돌파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린다. 이 조합은 단순한 공격 루트가 아니라 공간을 만들어내는 구조적 전술로 발전했다. 또한 김종규가 하이포스트에서 볼을 받아 백도어 패스를 연결하면서 세트플레이 완성도가 높다. 리바운드 장악력 역시 리그 상위권이며 세컨드 찬스 득점이 꾸준히 이어진다. 결국 안양 정관장은 인사이드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경기 전체 리듬을 자신들의 템포로 끌어올릴 것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인사이드 완성도와 파울 관리의 싸움이다. 울산 모비스는 초반에는 빠른 트랜지션으로 득점을 노리겠지만 파울 누적으로 인해 수비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안양 정관장은 워싱턴과 아반도의 투맨 게임을 중심으로 하프코트 공격을 전개하며 김종규의 포스트업으로 안정감을 더한다. 특히 페인트존 내에서의 리바운드 장악과 세컨드 찬스 득점이 경기 흐름을 결정할 것이다. 울산 모비스의 외곽 의존 전술은 상대의 압박 수비에 막히면서 효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후반으로 갈수록 인사이드 싸움에서 밀리는 순간 안양 정관장이 경기의 템포를 완전히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결국 경기의 방향은 리바운드 집중력과 하이포스트 전개 완성도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울산 모비스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삼성. 서울 삼성은 하프코트 세트플레이에서 움직임이 끊기지 않는다. 이관희는 경기 흐름을 읽는 노련한 시야를 통해 상대존 디펜스를 집요하게 흔든다.
특히 백코트 진영의 최현민이 지속적으로 커싱과 스위칭을 반복하며 수비 간격을 벌려놓는다. 케렘 칸터는 하이포스트에 머물며 스크린 이후 외곽으로 빠져나가거나 인사이드 롤인 타이밍을 정확히 맞춘다. 이런 구조는 프론트코트와 백코트가 동시에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포켓 공간을 자연스럽게 형성한다. 그 순간 이관희가 킬 패스를 찔러 넣으면 오픈 찬스가 순식간에 만들어진다. 또한 삼성은 리바운드 경합 이후 빠른 트랜지션으로 세컨드 찬스 득점까지 노린다. 결국 짜임새 있는 움직임과 정확한 타이밍의 패스가 공격 효율을 극대화한다. 서울 SK 서울 SK는 김낙현의 볼 핸들링을 중심으로 한 세트 전개에 집중한다. 자밀원이는 골 밑에서의 피지컬 싸움에 강점을 보이지만 전환 수비 시 속도 대응이 다소 느리다. 알빈 톨렌티노는 코너와 윙을 오가며 외곽 슈팅 타이밍을 노리지만 팀 전체의 패싱 템포가 일정하지 않아 흐름이 자주 끊긴다. SK는 원희의 포스트업으로 득점을 이어가지만 더블팀을 받는 순간 주변 움직임이 정체된다. 그래서 중반 이후에는 외곽 의존도가 높아지고 볼 순환이 막히면 세트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특히 이관희와 최현민의 적극적인 백코트 압박의 대응이 늦을 가능성이 크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 피닉스형 전환 공격을 구사하는 서울 삼성에게 주도권을 내줄 위험이 있다. 결국 세트 플레이에서의 리듬 유지가 핵심 과제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포켓 공간 창출 능력과 패스 타이밍의 완성도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다. 서울 삼성은 하프코트 내에서 지속적인 오프볼 움직임으로 상대의 수비 블록을 무너뜨린다. 특히 이관희의 킬 패스 타이밍이 살아날 경우 공격의 리듬이 완전히 바뀐다. 서울 SK는 원희의 인사이드 존재감으로 버티겠지만 전환 속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삼성은 스크린 플레이의 디테일과 공간 활용 능력에서 한 수위다. 결국 초반 리듬을 잡는 팀이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갈 전망이다. 그 중심에는 포켓 공간을 정확히 읽는 이관희의 감각적인 시야가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서울 삼성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OK저축은행. OK저축은행은 디미트로프를 축으로 한 강타 중심의 공격 루트를 구축하고 있다. 차지와는 오픈과 퀵오픈 구간에서 안정적인 타점을 유지하지만 리시브 라인의 흔들림이 공격 연결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민규의 세트 템포는 빠르지만 랠리가 길어질수록 공격 타이밍이 미묘하게 어긋나며 득점 효율이 떨어지는 구간이 생긴다. 박원빈의 중앙 블로킹은 순간 반응 속도가 뛰어나지만 측면 커버 범위가 좁아 상대 러셀의 직선 공격에 대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OK저축은행은 세트 초반엔 강한 서브로 주도권을 노리지만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간격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리시브와 디그라인의 일관성이 떨어지면 세터 연결이 불안해지며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진다. 결국 세트 중반 이후 체력 소모와 리시브 흔들림이 맞물리면 주도권을 되찾기 어려운 흐름으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K저축은행은 홈의 응원 속에서 초반 기세를 몰아칠 수 있는 잠재력은 갖고 있다.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러셀을 중심으로 한 탄탄한 공격 구조와 후위 안정성이 강점이다. 러셀은 백어택과 파이프 공격에서 높은 타점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며 세트 후반 승부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한 선수의 세트 템포는 변칙적이고 정확도가 높아 좌우 스파이커의 리듬을 완벽히 살려주는 노련함이 돋보인다. 최준혁은 리시브 구간에서 흔들림이 거의 없으며 안정적인 퍼스트 터치로 세터 전개를 돕는다. 김규민은 블로킹 타이밍을 빠르게 잡아 상대의 속공 루트를 봉쇄하고 서브에서도 적극적으로 상대 리시브를 흔든다. 특히 대한항공은 체력 밸런스가 우수하고 세트 후반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는 팀이다. 그리고 세컨드볼 처리 능력이 탁월해 긴 랠리에서도 끊김없는 플레이를 이어간다. 그 결과 세트 후반 체력 우위를 바탕으로 블로킹과 서브 득점이 동시에 터지며 흐름을 완전히 잡아내는 구도를 만든다. 결국 이번 경기에서도 대한항공은 전술 완성도와 피지컬 밸런스에서 한 단계 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체력과 블로킹 타이밍의 싸움이다. 대한항공은 세트 중반 이후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고 한 선수의 정교한 세트워크를 통해 러셀의 공격 루트를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러셀의 백어택과 김규민의 미들 블로킹 조합은 OK저축은행의 측면 공격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OK저축은행은 초반 디미트로프의 파워를 활용해 분위기를 끌어올리겠지만 세트가 길어질수록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며 연결이 단절될 위험이 크다. 대한항공의 리시브 안정성과 서브 전략은 OK저축은행의 오픈 패턴을 예측하고 차단하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초반엔 균형이 이어질 수 있으나 중반 이후에는 대한항공이 점점 간격을 벌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블로킹 완성도, 세터 조율 능력, 체력 관리 모두에서 대한항공이 한 수위다. 특히 대한항공 선수들이 OK저축은행보다 휴식 이점을 가진 점은 경기 후반 집중력 유지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트 후반의 블로킹 득점과 서브 에이스는 대한항공 쪽으로 무게가 쏠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K저축은행이 초반 강섭으로 흔들 수 있지만 대한항공은 중후반 안정적으로 되받아칠 힘이 충분하다. 이 경기는 결국 대한항공이 템포와 체력 밸런스로 경기를 주도하며 완성도 높은 세트 운영을 펼칠 흐름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OK저축은행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정관장. 정관장은 자네테를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파워배구를 구사한다.
자네트는 후위 공격에서 강력한 타점을 자랑하지만 리시브 라인이 흔들릴 때는 타이밍이 늦어지는 약점이 있다. 박혜민은 중거리 속공 타이밍에서 센스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지만 블로킹 전환 시 세컨드 라인 커버가 느린 편이다. 신은지는 수비 집중력이 좋지만 상대의 빠른 템포 공격에선 라인 간격이 쉽게 벌어진다. 안예림의 세트 운영은 안정적이지만 속공과 오픈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능력은 아직 미완성이다. 정 관장은 전체적으로 후위 수비 밸런스는 괜찮지만 세트 중반 이후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는 경향이 있다. 결국 리시브 흔들림이 이어질 경우 자네트 중심의 공격 전개가 막히며 세트 후반 흐름이 끊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세컨드볼 대응에서 리듬이 어긋나는 순간 경기 주도권이 상대에게 넘어갈 수 있다. 페퍼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은 세터들의 템포 배분이 탁월하다. 공격수 위치에 따라 속공과 백어택을 유연하게 엮어내며 전개 흐름이 단 한 번도 끊기지 않는다. 시마무라는 사이드 공격에서 뛰어난 비거리 타점과 스윙 타이밍으로 상대 블로킹을 무력화한다. 박은서는 수비 라인에서 커버 범위가 넓어 리시브 안정성을 한층 끌어올려준다. 이한빈은 전위에서 빠른 템포 공격으로 중심을 흔들고 후위에서도 세컨드 연결 감각이 좋다. 박정환은 리더십과 공격 결정력 모두에서 팀의 중심 역할을 해내며 경기 후반 승부처에서 집중력이 빛난다. 페퍼저축은행은 전형적인 템포형 팀으로 세트 후반에도 빠른 연결로 상대 수비를 계속 흔들어낸다. 공격 루트가 다양하고 세터, 공격수 간 합이 완벽히 한번 리듬을 잡으면 흐름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세터 템포 배분과 리시브 안정성의 싸움이다. 정 관장은 자네트의 높이를 활용하지만 후위 라인 흔들림이 이어지면 공격 전환이 늦어진다. 반면 페퍼저축은행은 빠른 템포와 폭넓은 공격 루트로 상대 블로킹을 지속적으로 흔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시마무라와 박정하의 좌우 밸런스가 살아나면 정 관장의 중앙 수비 라인은 큰 압박을 받을 것이다. 페퍼저축은행의 세터지는 공격 전개 속도 조절 능력이 탁월해 리듬을 뺏기는 구간이 거의 없다. 그렇지만 초반 리시브 라인이 흔들릴 경우 잠깐의 불안정 구간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퍼저축은행의 전술적 밸런스와 후반 집중력은 이번 경기에서 가장 큰 무기다. 결국 블로킹 커버와 세터 템포가 완벽히 맞물리는 순간 경기 주도권은 페퍼저축은행이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정관장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조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